시작하겠습니다. 그 학습률을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학습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게 대략적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W햇이 토치 텐서 마이너스 5.0. 제가 이제 처음에 학습률을 1000분의 1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뒤에 쓰지 맙시다. 그냥 쓰자. 그냥.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에서 x의 이제 w 해 요게 이제 y 햇이죠.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빼주고 토치 썸 이렇게 계산하면 뭐예요? 로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8,00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로스에 대한 이 미분값 있죠. 미분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미분값을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고 그 W햇의 그레이드 이렇게 하면은 이 미분값이 어때요? 막 1300 이렇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5잖아. 이거를 상식적으로 더하면 되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한 1000분의 1쯤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학습률이라는 거를 되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학습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요거하고 요 미분값이랑 원래 있는 값이랑 요거 두 개를 보고 뭐 그 적당히 각을 좀 잡아놔야 돼.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됐고, 뭐 한 1000분의 1 정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3만큼 업데이트 될 텐데, 이것도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분의 1 뭐 이렇게 잡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각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각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결국에는 이 로스 값에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로스를 미분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요 값은 얘를 미분한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10배로 되면은 10배로 되면은 이 값은 그냥 10배로 되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10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그냥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여기 있는 로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여기 있는 것도 미분값도 큰 값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스 값이라는 거 자체가 뭐에 디펜드 하냐면은 데이터 숫자에 비례해요. 왜냐하면은 요 봅시다. x, y 요게 우리가 관측 데이터예요. 관측 데이터. 요거는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데이터를 상상만 해볼게요. 그냥 10억 개로 만들었어, 이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 퍼져 있는 정도 있죠. 이런 거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은 로스가 지금은 이 로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그림에서 로스가 8587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개에 대해서 y i 마이너스 y i 햇 i는 1부터 100까지 요거를 제곱한 걸 더한 거잖아, 그쵸?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로스가 8587개가 되려면은 100개 이후에 이만큼에 대해서는 로스가 얼마여야 돼? 빵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만큼 이 100개가 퍼져 있는 어떤 평균적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만큼 얘가 추가가 되면 얘는 커지겠죠.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커지겠지. 여기 공 하나를 붙일수록 이건 계속 커져요, 그쵸? 그리고 얘가 커지면 뭐예요? 이 값이 커지겠지. 이 값이 커지면 뭐예요? 알파를 그에 맞춰갖고 비례해갖고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연구가 되고 있어. 알파를 잘못 선택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SSE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 썸을 하면 돼. 이게 되게 멍청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썸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제일 작아봤자 0인데, 그렇죠? 0이라는 거는 다 맞춘다는 소리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 데이터 숫자만큼 커진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로스가 데이터의 숫자에 따라 바뀌면은 학습률을 잡기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데이터 100개일 때하고 데이터를 내가 추가적으로 30개를 더 모았어. 그러면 그때의 사이즈하고 러닝 레이시랑 100개일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샘플 사이즈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만큼 뭔가 이제 얘가 증가하는 게
로스가 커지는 게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학습률이 0.1이다 이러면은 큰 학습률인지 작은 학습률인지 보통은 감이 안 오거든요. SS2일 때는. 왜냐면 질문 자체가 틀렸어. 데이터가 몇 개일 때 학습률이 0.1이야를 물어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데이터 숫자만큼 나누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이 돼갖고 학습률 0.1이면 좀 크네, 0.001이면 좀 작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잘 선택하는 건 중요한데, 잘 선택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론적인 방법이 없다는 의미야. 그렇죠? 근데 잘못 선택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SSE로 이거를 sum of square의 약자인데, 에러들을 다 제곱을 해갖고 말 그대로 썸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바보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 말고 MSE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 M은 여기 민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sum 대신에 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원래는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샘플 사이즈 100으로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로스로 잡아야 돼요. 여기 회의를 듣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SSA는 이거잖아요. 썸, 그러니까 그 요거잖아요. Y는 X, W, 트랜스포즈 X, XW, 그렇죠? W 대신에 W 햇이라고 쓰고, 요거를 우리가 로스로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 이제 W는 W 햇이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치기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이거를 W로 요거를 좀 더 풀면은, 이게 저번에 했던 거예요. Y 트랜스포즈 빼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해주고 빼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W, 그치? 빼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그 다음에 더하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W,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로스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미분하면 빵 되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X 트랜스포즈 Y가 되고, 플러스 2에 W 트랜스포즈 X, 아니지 2 XW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쳐가 아니고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거가 미분값이 이게 기울기값이에요라고 해서 풀었잖아요. 막 그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회계 분석에서는 이거를 0으로 놓고 그냥 풀어버려. 왜냐면은 미분값이 0이 된다라는 거는 극대 아니면 뭐 극소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그냥 고등학교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0으로 놓고 풀면 뭐예요? W는 뭐가 돼? X 트랜스포즈 X의 W는 2의 X 트랜스포즈 Y가 되네.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사각행렬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X가 N 곱하기 2고 W가 2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요거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2x2 매트릭스야. 그래서 요 2x2 매트릭스에 역행렬이 있다고 치고 역행렬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W는 X 트랜스포즈 X에 X 트랜스포즈 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X가 이렇게 있잖아요.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하고 X 트랜스포즈 Y를 구하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인버스를 어떻게 하지? 그치? 이건가? 이건가 보다. 이렇게 바로 나와. 뭐 경사관법이니 나발이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회계 분석은 이렇게 구합니다 하고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W 햇이야. 회계 분석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베타 이렇게 했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하러 경사관법 배우냐? 이게 나중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보통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할 줄 알지 않겠냐?
이게 함수가 복잡해질수록 이거 미분을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할 수가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로 구하는 걸 해야 되고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 이제 목적이고,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이러면은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로스를 프라임 해가지고 이거를 빵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논리로 치면 여기다가 10을 곱하든지 100을 곱하든지 100분의 1을 곱하든지 이 수식 자체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 수식은 이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양변에 100을 곱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는 SS2로프나 MS2로프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썸을 구하면 되지. 뭐로 멍청하게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그 상수로 또 해가지고 미분을 해서 뭐 그런 거를 하냐. 어차피 미분해서 0 되는 걸 풀면 되는데. 근데 이게 경사관법 논리로 하려면은 SSE를 구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샘플 사이즈마다 로스 값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스텝 사이즈가 샘플 사이즈에 비례해서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은 SSE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멍청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는 오히려 SSE를 로스로 잡는 게 더 현명한 거야. 왜냐면 계산을 굳이 복잡하게 수식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회귀 분석 이상하다고 까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MSE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원래 로스가 여기였어. 그쵸? 로스의 미분값은 물음표 콤마 물음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무슨 값이 있을 거야. 그쵸? W의 값이 두 개가 튀어나오잖아. 그쵸? 로스의 이거는 W 해서 이제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내가 곱하기 10을 했어. 그러면은 이 값은 곱하기 10한 거만큼 되겠죠. 그쵸? 미분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나누기 100을 했으면은 이 값은 나누기 100한 만큼 되겠지. 그쵸?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얘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꿨어. 로스를 요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 민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토치 민 y-y 햇의 제곱에 요거를 구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민으로 바뀌면은 여기 있는 값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그쵸?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원래 1000분의 1이었는데, 그쵸? 얘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은 얘가 100분의 1만큼 줄어든 만큼 커져야 되니까 100배만큼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지 원래 있던 수식이랑 숫자가 딱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거하고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였지. 원래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일 때 이거에 대한 요거일 때 요렇게 하고 1000분의 1 얘를 이제 수렴하면은 얘에 대한 수렴값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2.42에 4.01 요 값이 이제 수렴되는데, 요거를 내가 100분의 1로 바꾸면은 그거를 여기를 0.1로 바꿔야지 얘하고 똑같은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함수가 SSE일 때 코드라고 치면 이거는 손실함수가 MSE일 때 코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는 논리는 이거랑 비슷한데, 위에 있던 코드는 밑에 있던 코드랑 똑같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일단 손실함수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이토치식 코딩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파이토치 스타일의 코딩 패턴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텐서플로우식이 아니에요. 텐서플로우는 또 약간 달라요. 이 패턴이랑. 무조건 이렇게 짜세요. 무조건.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w 값이 이렇게 설정을 해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반복을 하는데 스텝 1, 2, 3, 4가 있어요. 스텝 1은 y-햇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링이 돼 있어야지 y-햇이 튀어나오겠지. 스텝 2는 로스를 설정하고 로스를 구하는데 MSE로 가세요. 괜히 이상하게 뭐 SSE 막 이렇게 그 회귀문서 스타일로 하지 말고 MSE로 가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요거 있죠. 요 코드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외워질 거예요. 이거를 진짜 엄청나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외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수렴값이 2.425, 4.0014 뭐 이렇게 수렴값이 나오죠. 요 값이랑 이게 똑같이 나오죠. 수렴한 게 이제 이러한 직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코드가 기본형이에요. 이 코드가 기본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요 코드가 기본형인데 이 함수 있죠, 이 함수. 여기까지만 실행을 시켰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만 이제 실행 시켰다고 치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그러면은 이제 y-햇은 x의 w 햇이 되고, 그쵸? 로스라는 거는 우리가 y-y 햇 이렇게 되어 있고, 스퀘어, 토치, 썸, 요게 이제 SSE, 그 다음에 얘가 MSE. 이거는 당연히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렇게 하고 요거랑 똑같은데, 그쵸?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로스 그냥 코드 장난치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해줘. 그 다음에 y-햇 빼기 y, 요거를 리턴을 해줘. 그럼 로스 펑션 여기에다가 y-햇이랑 y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뭘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로스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MSE든 SSE든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건데, 나 이거 몰라. 저런 거 외우기 어려워. 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NN에서 MSE 로스라는 뭐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하고 똑같이 돼요. 물론 여기 조금 다른데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막 설명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타입이 뭔지 볼까? 이거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클래스라는 의미야. 근데 이제 클래스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 14주차쯤에는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조금씩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토치, 틀린 설명으로 하면은 토치 NN MSE 로스는 어떤 함수인데 입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입력으로 받아갖고 MSE를 함수를 리턴하는 이런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는 값이 들어오면 값이 출력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함수가 입력값이 없고, 그러니까 출력값만 있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컨스턴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입력이 뭐든 간에 그냥 출력이니까 입력이랑 상관없이 출력은 일정한 거,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이 넌을, 그러니까 입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받아. 근데 출력으로는 MSE를 계산한 함수 자체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출력은 뭐가 돼야 돼요? 함수가 돼야 돼. 그렇죠? 그 함수를 요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린 설명이고, 맞는 설명은 얘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 설명이거든요. 얘는 컬러블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는 클래스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죠? 편한 방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이 코드하고 똑같다. 이 코드하고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내가 공식을 알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로스 펑션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이 파이토치에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WS를 이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스 펑션을 이걸 만들어주고 원래는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로스 펑션에 y hat y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로스를 이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거로 바뀐 거 말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세요. 일단 여기서는 y랑 y hat이랑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y hat을 먼저 넣으세요. 로스 펑션은 y hat이랑 y랑 이제 두 개를 입력으로 받는데 y hat을 무조건 먼저 넣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코드인데 이게 위에 있는 요 값이랑 밑에 있는 요 값이랑 값도 그냥 아예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점점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이 로스 펑션이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예로 불러오면은 내가 MSE나 SSE에 대한 수식을 몰라도 돼요. 아예. 그래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죠. y-hat은 x 곱하기 w-hat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간단한 수식인데 이 수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알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어떤 y-hat을 원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w-hat을 이렇게 선언을 해줘. 그 다음에 x의 w-hat 요게 이제 y-hat이죠. 이게 y-hat인데 그쵸? 이게 y-hat인데 이 y-hat을 처음에 이제 5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건데 원래는 y-hat을 구할 때 이 수식을 외우고 있어야 됐어.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는 회귀분석에서 y는 x베타 플러스 입실론에서 x베타라는 스트럭처를 내가 외우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이거 외우기 싫어. 잘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함수는 x를 입력으로 받아갖고 y-hat이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를 내가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고 싶은데 내가 그럼 이제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파이토치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토치 nn 리니어 이렇게 하면은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래. 일단 복사해 놓고 따라서 해봅시다. 리니어 inf 피처 여기다가 뭐를 쓰래요. 인트를 쓰라니까 이 숫자를 쓰는 거네. out 여기다가 뭐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원래 이게 true라고 설정값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false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만 잘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라는 거를 선언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뭐예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원래는 클래스인데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이 물음표를 뭘 쓰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는 x를 입력으로 받아갖고 y-hat을 출력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풋에 있는 피처, 그러니까 피처는 디멘전이라는 의미로 그냥 대충 이해를 하는데 입력에 대한 차원이에요. 그럼 이제 x의 차원이 뭐냐? x는 쉐입을 찍어보면은 100,2잖아. 근데 여기는 바뀔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이거 옵저베이션 숫자잖아. 내가 103개 관측했다 그러면 여기는 103,2가 되겠지. 10,000개 관측하면 10,2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모형이 딱 정해지면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차원을 쓰면 됩니다. 옵저베이션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차원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인풋은 x는 2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y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출력에 대한 차원은 뭐예요?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네트워크에 이제 X를 하면은 뭔지 몰라도 입력이 X가 100,2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갖고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출력은 뭐가 돼요? 디멘전이 100,1이 돼요. 그렇죠? 요거를 y햇으로 놓고 여기 위에 있는 y햇이랑 똑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얘 다르네? 왜 다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내가 설정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설정한 적이 없잖아,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지 얘하고 여기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지. 똑같은 코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는 weight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w 햇의 값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아마 좀 눈치가 있으면 이거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W햇은 디멘전이 뭐였지? 2 곱하기 1 매트릭스였어. 얘는 뭐예요? 1 곱하기 2 매트릭스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W햇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컴퓨터 공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행렬 계산할 때 이게 컬럼 벡터하고 로우 벡터 있으면은 컬럼 벡터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렵고 로우 벡터는 뭔가 이제 곱셈 연산하기가 쉽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는 30분이 깨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제가 되게 시간 많이 남고 막 할 거 없다 그러면은 설명해 줄게요. 아무튼 외워야 돼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볼까? 이건 아니고 아니야. 시간 없어. 외우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었지 W에서. 그렇죠? 아무튼 이게 요렇게 돼 갖고 이게 x에다가 요렇게 된 값이 y 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y 햇이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이 값 요거는 뭐 미분 꼬리표가 있잖아. 근데 요렇게 하면은 값만 튀어나오는데 이게 토치 텐서 원래 W는 마이너스 5에 0 그 다음에 10에 0 요거였는데 이거에 이제 트랜스포즈 꼴이 네트워크 웨이트 데이터 요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넣으면은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이 숫자하고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용해 갖고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 여기 C에 대한 코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수정해주고 를 해야 외우세요.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하고 다 이제 숫자가 똑같은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수정된 코드는 뭐냐면은 요렇게 선언을 해줘. 요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여기가 옛날에는 y 햇이 x에 w 햇 요렇게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그냥 네트워크에 x를 넣은 출력값이 y 햇이다 라고 퉁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결과는 위에랑 동일하다. 자, 계속 지금 하나씩 건듭니다. 요거를 건드리는 순간 MSE 구하는 공식 몰라도 됐어요. 요거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입력이랑 출력 차원만 이제 잘 디파인을 하면은 y는 x 베타 햇이라는 그 공식을 몰라도 됐어요. 그쵸?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업데이트 공식 있잖아요. 이것도 외우기 힘들단 말이야. 이것도 난 몰라도 되게 하고 싶어. 예요.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게 업데이트라는 과정인데 이게 업데이트 그다음에 요게 초기화 요런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만요. 욕심을 좀 버려보소. 이거는 못하겠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원래 코드가 스텝 1, 2, 3, 4였는데 그 스텝 1이 이제 y 햇은 뭐 x에 w 햇,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 y 햇 y, 이게 스텝 2, 스텝 3가 이제 이 부분. 그렇죠? 네 번째 스텝이 이제 업데이트라는 건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w 햇의 이제 데이터는 w 햇의 0.1 곱하기 w 햇의 그래드 w 햇의 그래드, 요거는 이제 외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로스 fn이라는 거는 토치 nn의 mse 로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손실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돌리는 F5를 돌리는 그 메인 스텝이잖아요. 근데 이 메인 스텝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돼.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해야 되고, 요것도 내가 이렇게 하기 싫고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여기에서 네트워크 하는 거는 토치 nn, 그 다음에 리니어라는 걸 해주고, 인풋 피처가 2고 아웃풋 피처가 1이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false로 놔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런지 모르겠죠. 무조건 false로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은 어떠한 이제 아무 초기 값이나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우리가 토치 텐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w 햇의 값을 초기화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됐죠. 그렇죠? 이렇게 로우 벡터로 설명하고, 이게 w 햇 값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w 요 햇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아까 위에까지 했던 코드입니다. 그렇죠? 해볼까? f in range 30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구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왜 안 될까? 웨이트 점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됐죠? 그리고 네트워크 웨이트 점 데이터에는 2.42, 그다음 4.011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 값이 이제 돼 있죠. 4295. 그렇죠? 여기 있는 수령 값이 똑같죠. 그래서 위에 있던 코드가 이제 정리되면 이제 요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하기 싫다는 거. 이거 너무 짜증나잖아. 이거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옵티마이저라는 걸 만들어요. 옵티마이저는 뭐냐면은 그 최적화하는 애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최적화하는 애는 뭐냐면은 그 아까 우리 있던 그 요 그림 있죠.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초기 값을 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만드는 애예요. 한 스텝 한 스텝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옵티마이저라고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은 상공에서 거의 이제 만든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애를 이제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냥 답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에서 요 상태하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넣으면은 이게 한 번 에폭이 딱 진행됐을 때 업데이트 된 값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데이트를 하는 의미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W 값을 업데이트하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그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은 한 스텝 가라는 의미랑 똑같거든. 그렇죠? 지금 있는 W 자리에서 한 스텝 이동해라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opti 저라는 게 있고, 여기에 스텝이라는 거를 선언을 메소드를 걸어주면은 이거를 한 스텝 업데이트라는 코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opti
의미가 뭐예요? 거기 있는 그 기울기 값을 초기화라는 의미잖아. 빵으로 만들라는 의미니까 대충 이런 의미죠. 이제 요거를 선언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토치 옵팀 여기에 요런 또 클래스가 있어. 이거는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이제 그 생성이 될 때 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요 웨이트 값 있죠.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 W해. 근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 WS의 정보가 나와요. 이게 뭔데? 제너레이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리스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뭔지 보려면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면 되는데 리스트로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넣었던 마이너스 12의 값이 있죠. 그렇죠? 요 정보를 줘야 돼. 이 정보로 얘가 먹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거는 코드를 그냥 외우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티마이저. 원래 철자는 이게 맞는데 저는 이게 끝에 이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W 햇에 대한 값이 리스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리스트 비슷한 형태로 제너레이터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요거는 학습률이에요. 이거는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알파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옵티마이저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얘를 하면은 이 값이 이 값이 여기 있던 값이랑 똑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지금 요 코드하고 같은 효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지금 1회 업데이트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하면 1회 업데이트, 다시 한번 이거를 실행하고 얘를 하면 2회 업데이트죠. 그렇죠? 2회 업데이트 된 값이 요건데 요것도 비교를 해 봅시다.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이거 똑같은 거네.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하면 1회 업데이트, 다시 이렇게 하면 2회 업데이트. 요거랑 똑같네.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같은 코드구나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옵티마이저 이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제가 아까 뭐 스텝이고 뭐 여기에다가 옵티마이저에다가 이렇게 어떤 먹이 같은 거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통째로 외우면 됩니다. 옵티마이저로 설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 두 개를 줘야 된다. 하나는 학습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을 업데이트 할 건지에 대한 거. 요거 두 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는 이제 원래 있던 코드. 요거는 원래 있던 업데이트식인데 업데이트 한 번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두 번 되니까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변했죠. 요게 이제 원래의 코드인데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는 요게 이제 좀 바뀐 거죠. 바뀐 거고 요렇게 해서 한 번 업데이트, 두 번 업데이트까지 코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코드는 요거예요. 자 봅시다. 얘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거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쵸? YS를 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라는 거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 1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미리 사전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있던 이 메인 코드 있죠? 이 메인 코드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시한 거하고 여기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 패턴으로 코드를 짜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안 외워도 돼. 그 다음에 YS를 만드는 공식도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옵티마이저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어떠한 공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 코드하고 똑같이 됩니다. 위에 있던 이거는 은근히 내용이 또 있거든요.
어펜딕스로 할까?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질구질하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버려야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코드 이 바꾸는 그거 있죠. 코드 바꾸는 코드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하고 바뀐 코드하고 다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교과목에서 여기에서 한번 딱 학생들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코드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성취도가 한번 이제 판가름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조금씩 판가름 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좀 손에 이제 익숙하게 잘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